네, 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이번 PYSR 2분기에 리뷰를 진행할 논문 제목은 Adapt Clip, Adapting Clip for Universal Visual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댑트 클립이라는 방법론은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Universal Visual Anomaly Detection을 위한 모델에 해당하고요. 크게 세 가지의 어댑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주얼 어댑터의 경우에는 이 고정된 투 클래스의 텍스처럴 프롬프트 임베딩과 이 패치 및 이미지 토큰 어댑팅 하는 데 사용하는 어댑터에 해당하고요. 텍스처럴 어댑터는 반대로 고정된 패치와 이미지 토큰과 정렬되도록 이 투 클래스 프롬프트 임베딩을 학습하는 어댑터입니다. 두 가지 어댑터에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고정된 피처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주얼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임베딩을 고정된 형태로 사용을 하고 텍스처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주얼 임베딩을 고정된 상태로 활용한다 라는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 프롬프트 메타러닝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프롬프트 쿼리 어댑터라는 어댑터 구조도 선택을 하고 있고요. 해당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쿼리 이미지의 컨테스트 피처와 프롬프트와 쿼리 간에 정렬된 이 레지듀얼 피처를 활용하는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댑터 클립은 제로샷 시나리오에서는 텍스처럴 어댑터와 비주얼 어댑터의 아웃풋, 그리고 퓨샷 시나리오에서는 세 가지 어댑터의 예측 결과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설 비주얼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유니버설 비주얼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것은 이 베이스 데이터셋에 대한 단일 모델을 학습한 이후에 이 언신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태스크이고요. 여기서 비정상 이미지를 확인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비정상 픽셀을 세그멘트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언슈퍼바이즈드 A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 사용했던 객체에 대한 탐지 성능은 높지만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이 언신 오브젝트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마다 각 별도의 모델을 학습하는 이 세퍼레이티드 모델, 대표적으로 심플렛이나 패치코어 같은 모델들이 있고, 단일 모델을 학습해서 모든 클래스를 처리하는 유니파이드 모델, OneNIP, UniAD 같은 모델들도 씬 오브젝트에 대한 탐지 성능은 높지만 이 언씬 오브젝트에는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일 모델을 이 베이스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시킨 이후에도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AD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해당 태스크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희소성과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메디컬 분야에서의 어떤 이미지 진단 과정,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분야에서의 시각적 품질 검사 아래의 피규어를 좀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는 생성되는 데이터 자체에도 희소성이 있고 또한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대규모로 수집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수가 적은 데이터로도 AD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퓨샷 혹은 제로샷 세팅에서 이런 빠른 어댑터빌리티를 구사하는 이러한 연구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퓨샷 그리고 제로샷 환경에서의 유니버설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클립과 같은 VLM 모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세 가지 윈클립과 어노멀리 클립, 에이다 클립이 있는데요. 먼저 윈클립 같은 경우에는 댄스 패치 윈도우를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윈클립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진 않지만 거대한 연산 비용 그리고 메모리 비용을 발생을 시키고요.
고해상도의 이미지 혹은 거대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연산량이 너무 커져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노멀리 클릭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어거너스틱한 프롬프트 임베딩을 학습을 시키고 이러한 프롬프트 임베딩과 패치 토큰 간의 정렬을 통해서 위에서 윙클립에서 사용했던 이 댄스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을 수행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에이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처 프롬프트 임베딩에 이 시각적인 지식을 통합을 시도했던 모델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노멀리 클립과 에이다 클립은 클립 인코더에 대한 학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습 과정에서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된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니버설 비주얼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한 클립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어빌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좋은 AD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드렸던 세 가지 모델들이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 모두 논문 리뷰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인퍼런스 과정에서 정상 이미지를 활용하는 AD 방법론들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 뇌에 저장된 이 정상 패턴이 이 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정상 패턴에 뭔가 크게 벗어난 입력을 보았을 때 이를 비정상이라고 인지를 하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좀 반영을 해서 이 AD 모델들도 인풋 피처와 이 메모리 뱅크 혹은 뭐 학습된 분포 간의 이 비교를 통해서 이 기존에 학습했거나 메모리에 저장해뒀던 이러한 정상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이런 형태의 모델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정상 이미지를 학습을 하던 메모리 뱅크를 구축을 하던 정상 이미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모델들의 사용이 제한적이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InCTRL이라는 모델과 Prompt AD라는 모델은 퓨샷의 정상 이미지만을 통해서 이 AD 성능을 개선시킨 연구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InCTRL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만 고려를 하고 있고 프롬프트 AD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마다 새로운 모델을 학습해야 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다양한 도메인에 걸쳐서 이 타겟 도메인에 대한 학습 없이 즉 베이스 데이터 셋으로만 학습을 진행을 해서 이미지와 픽셀 레벨 모두에서의 효과적인 이상치 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에서 보았다시피 앞서서 이러한 다양한 언슈퍼바이즈드 AD 모델부터 클립을 활용한 이러한 제로샷 연구들 그리고 정상 이미지를 인퍼런스에서 활용하는 여러 퓨샷 모델들까지 넓은 범위에 있는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거대한 규모의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론을 구축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겟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없이 다양한 도메인의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AD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노테이션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D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N개의 정상과 비정상 이미지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셋 그리고 D노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도메인 그리고 비정상 패턴을 가진 테스트 데이터셋 그리고 PC는 퓨샷 세팅에서 타겟 도메인의 클래스마다 이제 랜덤으로 추출된 정상 이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특성상 이 학습 데이터셋에서 보았던 클래스는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될 수 없고요. 이 퓨샷 세팅에서 활용하는 정상 이미지 또한 인퍼런스 단계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클립 모델을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쿼리 이미지를 이 비주얼 인코더에 입력을 해서 로컬 패치 토큰과 글로벌 이미지 토큰, 즉 CLS 토큰의 임베딩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텍스처럴 디스크리션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photo of a normal object, photo of a damaged object 같이 각각 정상과 비정상을 대표할 수 있는 디스크리션을 생성을 하고 이를 텍스처럴 인코더에 입력해서 각각의 임베딩을 획득을 합니다. 이후에 이 모든 패치 토큰과 텍스처럴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후에 원본 해상도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픽셀 레벨의 어너멀리 맵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또한 글로벌 이미지 토큰과 텍스처럴 임베딩 간 똑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를 통해 이미지 레벨의 어너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어댑트 클립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어댑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버뷰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텍스처럴 임베딩 자체는 프로즌된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서 추출된 임베딩을 고정된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이 텍스처럴 임베딩 자체는 고정을 시킨 후에 비주얼 토큰만 어댑팅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 비주얼 어댑터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주얼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미지 토큰과 로컬 패치 토큰을 각각 변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브랜치로 구성이 되고 두 브랜치 모두 이 단순한 레지듀얼 멀티레이어 퍼셉션, 즉 레지듀얼 MLP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식을 보시는 것과 같이 MLP를 거친 이 학습 파라미터가 포함된 MLP를 거친 아웃풋과 기존 이미지 피처 간의 레지듀얼 연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처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앞서 클립에서의 어너멀리 딕션에서의 연산에서 사용했던 이 패치 토큰의 임베딩을 이 어댑팅된 피처로 대체를 해서 어너멀리 맵과 어너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텍스처럴 어댑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비주얼 토큰 자체는 프로즌된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서의 임베딩을 고정된 상태로 사용을 하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구성하지 않고 투 클래스의 프롬프트를 즉 이 러너블한 파라미터로만 구성된 프롬프트를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이 끝나면 이 프로즌된 텍스처럴 인코더에 입력해서 임베딩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기존 이 임베딩을 러너블한 프롬프트 임베딩으로 대체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너멀리 프레딕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좀 특징이라고 하면 앞서 오버뷰에서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를 이 아키텍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프롬프트 자체는 고정된 이 임베딩을 추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러너블 토큰으로만 구성된 텍스트 프롬프트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핸드크래프티드 방식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모두 구성을 해놓고요. 비주얼 어댑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기존 방식으로 추출된 고정된 형태의 텍스처럴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텍스처럴 어댑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인코더 자체에 대한 학습은 수행하지 않지만 기존의 이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프롬프트 단계에서 러너블 토큰을 구성함으로써 해당 토큰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고정된 이미지 임베딩과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 어너멀리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이 얼터네이팅 러닝과 조인트 러닝의 차이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이 기존 클립을 사용하는 AD 모델들은 조인트 러닝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즉 텍스트에 해당하는 모달리티와 이 비주얼에 해당하는 모달리티를 모두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인트 러닝 방식은 클립의 예시로 든다면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모두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인트 러닝 방식이 대규모의 이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D 태스크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이 학습 데이터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수가 적고 또한 이 파인그레인드한 텍스처럴 어노테이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인트 러닝 방식이 효과가 떨어진다. 이는 이러한 학습 방식이 조인트 러닝 방식이 쉽게 오버피팅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끝난 이후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얼터네이팅 러닝, 즉 독립적으로 이 비주얼 어댑터와 텍스처럴 어댑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클립 모델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는 고정된 임베딩을
모델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도메인 간의 일반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당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성능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컴퍼러티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포셜 얼라이먼트라는 것을 수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스태틱하거나 러너블한 이 텍스처럴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정상 이미지를 프롬프트, 즉 비주얼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것이 모델 입장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에 편합니다. 즉 쿼리 이미지가 있을 때 정상 프롬프트 이미지와의 이 비교 능력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 언신 오브젝트에 대한 일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인데요. 단순히 이 두 패치 토큰, 즉 쿼리 이미지와 프롬프트 이미지 간의 이 패치 토큰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쿼리나 프롬프트 이미지가 이 클립의 픽셀 공간에서 정렬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즉 뭐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트랜슬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픽셀 공간에서 두 이미지가 정렬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단순히 이러한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파셜 얼라이먼트 과정에서는 이러한 쿼리 이미지와 프롬프트 이미지 간의 효과적인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토큰 간 정렬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방식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이 모든 정상 토큰들 중에 쿼리 토큰과 가장 가까운 토큰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정상 토큰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차이 값을 계산을 함으로써 레지듀얼 피처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이 로테이션의 예시를 좀 생각하면 편한데 만약에 두 가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회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패치 토큰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가 온라인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큰들과의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토큰을 검색하는 과정이 이러한 얼라이먼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정렬된 레지듀얼 피처와 정상과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산했던 이 정렬된 레지듀얼 피처 자체는 정상과의 차이, 이는 아무래도 정상 토큰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정상과의 차이 그리고 비정상 영역을 잘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치 판단에서 중요한 이 컨텍스추얼한 인포메이션이 이 레지듀얼 피처에서는 부족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노이즈를 발생을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사실 이 비교 단계에서 정상 이미지와의 차이는 확실히 알겠는데 이 정상 이미지 혹은 쿼리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컨텍스추얼한 정보들, 즉 어떠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이 차이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원본 쿼리 토큰과 이 정렬된 레지듀얼 피처를 더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종의 레지듀얼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쿼리 이미지의 그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프롬프트 이미지와의 차이를 통해 즉 정렬된 레지듀얼 피처를 계산함으로써 이러한 컨텍스추얼한 인포메이션과 이 레지듀얼 피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 된 부분을 이 F 바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다음은 프롬프트 쿼리 어댑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픽셀 레벨의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이미지 레벨의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계산했던 이 F바 조인트 피처에 기반을 해서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이 라이트웨이트한 세그멘테이션 헤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라이트웨이트 세그멘테이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원바이원 크기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채널 매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블럭에서 이 업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먼저 변환을 시켜주게 되고요. 이후에 여러 개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블락을 통해서
이 기존의 이 피처를 원본 이미지 크기까지 복원을 시키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의 이 트랜스포스 컨볼루션 블럭 같은 경우에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3x3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이 공간적인 이웃 정보를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이후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비선현성을 부여를 하고요. 이후에 2x2 디컨볼루션을 통해 해상도를 2배로 업샘플링하는 블럭을 여러 개 구성을 해서 이 블럭을 거쳐서 원본 이미지 크기로 복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글로벌한 이미지 레벨의 예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공간 차원에 따라서 조인트 피처 F바에 대해서 이 에버러지 풀링과 맥스 풀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버러지 풀링을 한 결과값과 맥스 풀링을 한 결과값의 가중합을 통해서 이 최종 글로벌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MLP를 사용을 해서 글로벌 피처를 이미지 레벨의 프레딕션 스코어로 매핑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글로벌 이미지 레벨의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가중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뒤에 보시는 이 수도코드에서는 또 1대1로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연산식은 구성이 되는데요. 이 가중합 수치 자체는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댑트 클립 모델이 학습과 인퍼런스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먼저 학습 과정은 기존의 어노멀리 클립, 에이다 클립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이미지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는 포칼과 다이스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샷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는 비주얼 어댑터와 텍스처럴 어댑터의 예측값을 평균 값을 이 최종 예측값으로 사용을 하고, 퓨샷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어댑터의 모든 결과를 에버러지 하는 과정을 통해 이 최종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장표는 잘못 구성을 한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코드는 이 우측의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어댑트 클립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어댑트 클립의 실험 파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 태스크 자체가 유니버설한 어노멀리 딕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하는 베이스라인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실험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익스페리멘털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인더스트리얼 분야와 메디컬 분야의 여러 데이터셋들을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는 엠비텍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결과를 리포팅하고 있고, 엠비텍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비자 데이터셋을 통해서 비자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레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미지 레벨의 레이블이나 이 어노멀리 마스크, 세그멘테이션 맵을 가지고 있어야 이 지도 학습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아래에는 이 2가지 분야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의 이 어트리뷰션들에 대해서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AUROC, 픽셀 레벨의 세그멘테이션에서는 AUPR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 픽셀과 비정상 픽셀 간의 불균형 문제가 이제 매우 극심한 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AUPR의 스코어를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이 레퍼런스에 따라서 이 매트릭을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더 많은 매트릭에 대해서도 리포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세팅에서는 윙클립, 어노멀리 클립, 에이다 클립, 그리고 퓨샷 세팅에서는 윙클립 플러스, 인CTRL, 어노멀리 클립 플러스 이 모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레벨의 이 제로샷, 퓨샷 메소드 간의 비교를 해보면, 제로샷 세팅에서 이 두 도메인 모두 소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다 클립, 이 이미지 레벨에서의 성능을 말씀드리면 에이다 클립보다도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보였고,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모든 세팅, 즉 제로샷, 원샷, 투샷, 포샷 모든 세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미지 프롬프트를 개수를 이제 늘리게 되는데 더 많은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성능이 더욱 향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픽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에서의 제로샷 세팅에서 에이다 클립보다 성능이 살짝 저조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에이다 어댑트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다 클립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가벼운 이 어댑터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러너블 파라미터 수가 적고 오히려 메디컬 도메인으로의 일반화 성능은 더 우수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메디컬 데이터셋에서는 앞서서 어트리뷰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멀 이미지가 사실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로 비정상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비정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미지 하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위험한 접근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라는 점이 이 좀 주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도 좀 리포팅이 되어 있는데요. 파라미터의 개수 그리고 추론 속도를 통해서 이 컴플렉시티와 에피션시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는 V100 GPU 한 대에서 배치 사이즈 32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 에이다 클릭과 어노멀리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 어댑트 클릭과 비교했을 때 각각 17배와 9배 더 많은 파라미터 개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댑트 클립은 추론 속도 또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원샷 세팅에서도 이 어노멀리 클립 플러스와 어댑트 클립은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함에도 이 추론 시간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좀 퀄리테이티브한 리저트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퓨샷의 노멀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어댑트 클립이 이상치를 더욱 정확하게 세그멘트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증명하는 부분은 제로샷 상황보다 이 false positive, 즉 실제 이제 정상으로 예측했는데 비정상 영역인 경우가 좀 적게 생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니샷 메소드, 즉 많은 데이터 수를 활용하는 방법론들과도 좀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어댑트 클립이 이 레그 AD와 같이 좀 초기에 연구된 이 매니샷 방법론들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가장 최근 연구된 프롬프트 AD와도 좀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AD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인트로덕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퓨샷의 이 노멀 이미지를 통해서 좀 재학습이 필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어댑트 클립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다른 풀샷 방법론들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서 가장 최근 연구된 이 1NIP라는 모델과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댑트 클립에 구성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어댑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TA는 텍스처럴 어댑터, VA는 비주얼 어댑터, PQA는 프롬프트 쿼리 어댑터, 그리고 얼터네이팅 러닝과 컴퍼러티브 러닝의 결과를 좀 리포팅하고 있고요. 이는 모두 MVTech과 비자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브한 클립, 즉 베이스라인에서 세 가지 어댑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이 나이브 클립은 간단한 방식이고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픽셀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이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텍스처럴 어댑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노멀리 클립보다도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은 우수하게 되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요. 비주얼 어댑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픽셀 레벨의 이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많이 향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얼터네이팅 러닝 방식이 조인트 러닝 방식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클립의 이런 비주얼 혹은 텍스처럴 가이던스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작은 학습 데이터셋으로 인해서 이 과적합의 위험도가 이 조인트 러닝이 높은데 이를 얼터네이팅 러닝 방식이 완화를 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조인트 러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주얼 어댑터만 추가했던 경우가 이 세그멘테이션 성능, 그리고 텍스처럴 어댑터만 추가했던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오히려 조인트 러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얼터네이팅 러닝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정렬된 레지듀얼 피처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특징과 그에 맞는 정상 특징 사이의 차이를 좀 포착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개별 객체와 관련된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일반화 성능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레지듀얼 피처만 사용을 하게 되면 컨텍스추얼한 인포메이션을 상실하기 때문에 모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제 조인트한 피처 러닝 방식을 통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전 학습된 클립 모델을 사실 기존 방식들은 이 VIT 라지 14 패치 크기 그리고 이제 336 픽셀 336 바이 336의 이미지로 학습이 된 모델을 사실 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아무래도 거대한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하면 특히 이제 이미지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능이 좀 향상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좀 더 작은 모델을 베이스 모델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좀 경쟁력 있는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파트 말씀드리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다양한 도메인 그리고 제로샷, 퓨샷 세팅에서의 AD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초점을 맞춘 이 유니버설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해당 태스크는 고정된 형태 혹은 러너블한 형태의 텍스처럴 프롬프트 그리고 노멀 이미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제로샷과 퓨샷 AD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유니버설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어댑트 클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어댑트 클립은 세 가지의 어댑터를 사용을 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이 어댑티브한 비주얼 텍스처럴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얼터네이팅 러닝을 수행을 하고, 정렬된 레지듀얼 피처 그리고 컨텍스처럴 인포메이션을 결합할 수 있는 조인트한 러닝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8개의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4개의 메디컬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원샷, 투샷, 포샷 이런 여러 세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